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삼성그룹이 앞으로 3년간 대규모 고용 투자 계획을 8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서 처음으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나온 건데요. 한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그룹이 대외 신뢰 회복 차원에서 향후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채용하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와 경기도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회동한 뒤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앞으로 3년간 국내 130조 원을 포함해 180조 원을 새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해 70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겁니다.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삼성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효과면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꾸준히 실행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액은 연평균 43조 원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투자에 나선 작년 43조 4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사업 외에 인공지능 AI와 5세대 통신, 바이오, 자동차 전자장치 부품 등 신성장 사업 추진에 집중됐습니다. 미래 주요 먹거리 4대 사업에 약 2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안과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관련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청년 1만 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외부로 넓혀 500여 개 과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산학 협력 규모도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삼성과 거래가 없는 기업까지 포함해 모두 2,500개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투자 발표 내용과 시점을 두고 한때 정부와 빅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재용 부회장이 국내 경영 전면 복귀에 앞서 내놓은 투자 계획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삼성이 이처럼 통큰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부총리를 잇따라 만난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삼성은 대외 신뢰 회복에 나설 수 있게 됐고 정부는 악화하고 있는 경제 지표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삼성의 이번 발표에는 180조 원 투자와 4만 명 고용 외에도 혁신 역량 개방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인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부탁한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을 방문해 함께 혁신 성장을 외친 김동연 부총리에게 화답한 겁니다. 혁신 성장! 삼성이 이처럼 대규모 투자 발표에 나선 건 우선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정부는 삼성 측의 요청에 따라 바이오와 평택 단지의 안정적 전력 확보, 5세대 이동통신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게끔 하는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하지만 만남 자체가 적절했는지와 함께 정부와의 빅딜, 면제부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구원투수로 나선 모습으로 비춰져 대외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2년 7개월 만에 현장 경영을 재개하는 등 경영 전면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고용과 투자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삼성의 발표로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영수증을 받아든 만큼 재벌 개혁, 공정경제라는 과제와 친기업 행보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 건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서울 마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 기업 지원 공간이 조성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발표된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신용보증기금 마포 사옥을 청년혁신타운으로 조성합니다. 이곳에서 39살 이하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7년 이내 300개 기업이 금융과 컨설팅, 해외 진출 등 분야에 대해 최장 3년간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폐기하고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2만 7천 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 지원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는 지난 7일 어린이집 운영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조교사를 최대 5만 2천 명까지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개편 방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에서 8시간의 기본 보육 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시간에서 5시간의 추가 보육 시간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TF가 제시한 보조교사 목표 인력 5만 2천 명 가운데 2만 5천 명 채용은 이미 실행됐거나 실행 중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2만 7천 명에 대한 채용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본사 측의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또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BMW 화재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독일 본사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산 차량 화재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가정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을 촉구한 겁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를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또 김 장관은 BMW에 엔진 결함 위험성 은폐 의혹 해소와 한국에서만 화재 사고가 빈번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오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는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당초 원인 규명에 10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민간조사위원을 대거 투입해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업체에 대해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면 오는 14일 이후 지자체별로 발동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인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행 중지 명령 시행 시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운행 중지 명령 대상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됐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차량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가운데 9% 정도가 이상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빠르면 8월 안으로 특례법이 통과될 수도 있는 만큼 업계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벌써부터 규제가 없어진 이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의 10%를 보유한 카카오는 일대 주주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한이 없어지면 58%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34%까지 지분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증자에 실패해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던 K뱅크도 웃고 있습니다. K뱅크 일대 주주 KT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제3인터넷은행 가능성도 나오는데 판을 뒤흔드는 매기 효과가 현실화되면 인터넷은행들의 입지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매기 효과란 막강한 경쟁자가 생기면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제 자본 확충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다거나 또 금융 혁신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거고요.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더 편리한 많은 서비스와 상품들이 개발되지 않을 것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사금고 환화,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열대야에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이 들만 하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조절하느냐 중간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에 들기 일쑤인데요. 현대인들의 큰 바람 중 하나인 꿀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는 가전과 침구류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침대에 누워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자 방 안 조명과 TV가 자동으로 꺼지고 블라인드가 내려옵니다. 침대맡에 놓아둔 평평한 밴드덕인데 주변 전자기기들과 연동돼 있어 숙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마 만에 잠이 들었는지 숙면 시간은 몇 시간인지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해주는 건 덤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TV나 선풍기 켜놓고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기들 사용하면서 그 잠에 더 도움이 되고 이런 기기들이 알아서 꺼져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 화장품 업체는 아예 숙면 연구소를 차리고 진단서를 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진단서의 내용은 잠이 드는데 좋은 자세와 향, 침구류 추천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숙면 아이템의 인기는 집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낮잠을 잘 수 있는 카페와 극장, 여름 휴가맞이 호텔의 숙면 패키지 서비스가 속속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듬인데 자기가 어떻게 했을 경우에 잘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개운한 생활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수면 문제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모두 51만 명. 푹 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산업은 더 호황을 맞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부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자산을 모으고 부자가 된 걸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투자,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해지면서 한국 경제에 트리플 악재가 겹쳤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부자가 많아졌다는 사실이 다소 의외인데요. 네, 저도 다소 의외인데요. 얼마 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018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부자는 금융자산 10억 원을 보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약 27만 8천 명이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2016년 24만 2천 명이었던 것보다 15.2%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6만 7천 명에 불과했는데요. 이 평균적으로 매년 약 10%씩 꾸준히 늘면서 지금의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28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네요. 게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가들의 전체 금융자산 규모는 약 646조 원으로 1인당 평균 23억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에만 12만 2천 명이 있어서 전국 부자의 43.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도에는 5만 9천 명이 살고 있어서 21.3%가, 부산은 1만 9천 명으로 6.6% 순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강남에는 얼마나 많은 부자가 몰려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서울대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부자 비중은 35.6%로 실제로 상당수의 서울 부자가 강남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4년 전과 비교하면 지역마다 조금씩 부의 쏠림 현상이 약화되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특정 지역으로 부가 몰리고 있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산을 불리게 된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부자들의 자산 구성을 살펴본 건데요. 자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었습니다. 전체 자산의 53.3%를 차지하고 있었던 건데요. 2017년 들어서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2016년에 이어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거주용 부동산 비중이 46%인 반면 빌딩, 상가, 투자용 주택, 또 토지 등 투자용 부동산은 5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부자 중 85.5%는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복수응답으로 상가가 48%, 토지와 임야가 42%, 일반 아파트가 35%, 오피스텔이 27%, 재건축 아파트가 11% 순으로 높았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성향이 강하네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다는 평가가 많은데 자산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는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1년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25.5%로 21.5%인 부정적인 응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수도권 부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중이 31%로 16%인 부정적인 비중보다 1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부자는 부정적인 전망이 37%인 반면 긍정적인 전망을 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해서 지역별로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재테크의 수단 중 하나인 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그에 대한 전망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총 재산의 42.3%인 금융자산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더니 현금과 예적금은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하는 반면 투자, 저축성 보험은 16%, 주식은 12%, 펀드 역시 11%, 신탁, 채권 등 기타 자산은 10%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주식의 비중은 지난해 20.4%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서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주식의 비중이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불투명한 시장 전망 때문입니다.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400명에게 물어본 결과 이 중 60.5%가 국내 경제의 장기 불황을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6.8%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향후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응답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나 증가했습니다. 또 69.2%가 새로운 투자보다는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답하며 현 시점에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투자보다 투자할 시점과 그렇지 않을 시점을 잘 판단하는 것도 부자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자들도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한국 경제의 장기 불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비중은 60.5%로 지난해보다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2.3%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나만큼 잘 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는데요. 부모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79.6%로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의 부자들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부자는 늘었는데 정작 그들조차 앞으로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이 따라온다는 진리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마저 듣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지금과 같은 계급론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